마지막 시간 시작하자고요. 취득세. 자, 넘겨보면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간단하게 취득세 개요 세 가지만 배워요. 그리고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납세 절차, 취득세를 납부하는 절차,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된다고요. 개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으로 할 건가, 납세 절차, 부가징수라 그랬죠 아까? 자, 그럼 몇 페이지? 268쪽. 자, 취득세 의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밑줄고 열거된 거.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무조건이 아니라 열거된 거를 법에 의해서 열거된 거. 그래서 누가? 취득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일반적으로 취득가에게 법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죠. 세율을 곱해야 세금 액수가 나오잖아요. 자, 앞에 거 배웠어요. 항상 납세지는 지방세는 물세예요. 물세. 물건 따라다녀요. 물세니까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주소지 하면 틀려요. 앞에서 배운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힘센 자. 특광 돛세입니다. 줄여서 돛세. 시군구세 하면 안 돼요. 힘센 자가 걷어간다. 포인트는 소재지. 주소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이므로 물건,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그리고 자치도나 자치시는 다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는 시험에 나온다? 특광도세, 자치세, 자치도세라고도 얘기한다고요. 그 자치시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스스로 알아서 뭐하는 세금이다?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납니다. 그럼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뒤에 나와요. 자, 특징 나와 있죠? 취득세.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 부과근거는 뭐다? 담세력이야. 취득세 부과근거는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담세력이 뭐다? 세부담. 능력으로 봅니다. 법은.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 부담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능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담세력이 뭐다? 세부담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능과세. 그래서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를 낼 능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수익 성격을 갖는 재산세와는 달리 두 번째 줄 밑줄고 담세력 나왔잖아. 담세력이 뭐다? 세부담 능력으로 보겠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을 우리는 옆에 적어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능과세. 줄여서 능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뭐다? 행위세입니다. 취득이란 행위에서 부과함으로 취득세를 뭐라 그런다? 행위세.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부과함으로 취득세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유통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이란 행위를 보고 과세함으로 행위세. 나와 있죠? 옆에 또 하나 적어. 유통세라고 적으라고요. 밑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행위세 또는 이전 단계에서 부과함으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유통세 또는 거래 단계에서 부과함으로 뭐라 그런다? 거래세라고 얘기한다. 왜 집값이 안 떨어져요?
집값이 왜 안 떨어지냐고요. 이 거래세가 높아요. 취득세가 높고 팔 때는 양도세가 높죠. 그러니까 사고 파는 게 힘든 거예요. 특히 양도세는 최대 80%까지 뺏어가요. 약. 그러니까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자들은 버틴다고요. 세금 5천만 원 낸다 이거지. 그럼 1년에 부동산 가치가 막 5억도 뛰고 이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10억 벌었잖아. 그럼 세금 찔끔찔끔 낸다 이거죠. 자, 나머지는 그림 벌써 밑에 나와 있죠. 쭉 있을 때 봐주시고요. 자, 그다음 넘겨봐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과세대상 271조 별표시 딱 해요. 기초에서 과세대상. 자,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이 될 것인가? 이 과세 대상을 뭐라 그런다? 과세, 물건, 과세, 객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과세, 주체가 아니라 객체라고 얘기해요. 그럼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열거된 것만 취득세 대상이 되죠? 이거를 뭐라 그런다? 열거주의. 그럼 열거된 소유권은 14개.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14개. 14개를 뺀 나머지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잖아요. 즉 취득세는 두 번째 주 14개야.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차량, 세 번째는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 회원권. 그래서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14개라고요. 씌어보면 소유권을 취득할 때 14개. 14개라고 이거 암기해야 돼요. 즉 취득세는 부동산부터 쭉 밑줄 그어서 요트 회원권까지 누구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 취득한 자를 뭐라 그래요? 양수인이라 그래요.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취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수인. 도인 하면 안 돼요. 받을 숫자니까. 14개. 자, 첫 번째는 뭐다? 부동산.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은 법마다 다 용어가 달라요. 알아들었나요? 민법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토지 및 정착물. 범위가 넓어. 그러나 세법은 범위가 좁아. 협의의 범위예요. 이상하다. 민법에서는 저렇게 배우는데 그런 건 민법 가서 얘기하세요. 세법 배울 때는 세법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합니다. 이게 출제되는 거야. 세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얘기한다. 이게 답이에요. 건물하면 틀려요.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을 얘기한다.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부동산, 토지, 건축물. 이 건축물이 뭘까요? 세 글자잖아. 세 글자.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 1번, 2번, 3번. 글씨가 세 글자다. 세 가지를 합쳐서 토지는 땅이고 알아들었나요? 땅을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니까. 그럼 세법에서 건축물은 딱 정해져 세 가지. 첫 번째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건축법상 건축물, 공법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지붕은 필수라고요.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그럽니다. 과세하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상가, 사무실, 창고 이런 거.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 건축물에 붙어 있는 게 뭐다? 딸린 시설물. 건물에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레저 시설. 열거된 거. 등. 이렇게. 레저 시설이 뭐였을까요? 승강기. 건물에 붙어 있죠? 딸린 거. 이거를 우리는 줄여서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건물이라 그래요. 사회에서 줄여서. 건물에 붙어 있는 것. 딸린 시설물.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가 뭐예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럼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 학원 올라올 때 뭐 타고 올라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죠? 그럼 엘리베이터는 건물과 합쳐서 취득세 납부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는 건물에 붙어 있죠? 이거를 건물에 딸린 시설물. 레저 시설 대표적으로. 그리고 은행 가면 뭐가 있어? 부착된 금고. 이거 막 수억짜리 되는 거 있어. 부착된 금고도 건물 벽에 딱 붙어 있죠? 그럼 은행 가면은 반드시 뭐를 이제 확인해 봐야 돼? 부착된 금고를 한번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서 뭐를 생각해? 저거 옛날에 건물과 붙어서 취득세를 납부했구나. 금융기관 가면 부착된 금고를 쳐다봐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 번 쳐다보면 용의선상에 올라요. 한 번만 딱 쳐다봐야 돼. 이런 거 이제 다 취득세를 내. 그 다음 건물과 떨어진 독립된 시설물이야. 독립된 시설물. 자, 이거를 좀 수정하자고요. 이거는 승강기를 얘기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자, 딸린 시설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여기가 뭐야? 레저 시설이야. 레저 시설은 건물과 독립됐다고요. 따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레저 시설을 얘기하는 골프 연습장 등등등. 레저 시설, 수영장을 별도로 취득했다. 건물과 독립된 거예요. 그리고 스케이트장을 취득했다. 골프 연습장을 취득했다. 이거는 지붕이 없는 거죠. 수영장 지붕이 없는 거 있잖아. 스케이트장도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알 필요 없어요. 지금 알아들었나요? 그 구체적인 거는 기본서에서 배우자고요. 다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봐, 안 물어봐?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알아야 될 거는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자, 이게 오리지널 부동산이잖아. 그 다음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이라고 나와. 주로 어디서 만드는 거야? 회사에서 만드는 거야. 차량을 취득했다. 내 거. 그 다음 기계장비를 취득했다. 기계장비. 그리고 뭐가 있다? 항공, 차량, 기계장비, 선박, 그리고 항공기.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임목. 이렇게 5가지를 세법에서는 부동산에 준한다. 그래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임목이 뭐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목법에 의해서 나무도 등기할 수 있어요. 토지와 분리해서. 그럼 등기된 나무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5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각종 권리. 권리. 그래서 부동산이 하나고 준부동산이 5개고 각종 권리가 8개 합쳐서 14개가 되는 거예요. 열거된 거. 그럼 각종 권리는 광업권. 광업권이 뭐다? 내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야. 아무나 길 건너 산 밑에 금광이 있어. 금광이 있으면 뭐다? 국가기관에 허가를 받고 채굴해야죠. 그래서 광업권,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어권,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양식업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권자로 끝나는 게 권리야. 광업권, 어권, 양식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권자로 끝났죠? 권리라고요. 권리. 권자로 끝나는 건 다 권리예요. 각종 권리. 그 다음 회원권. 비싼 거. 회원권의 종류 5개가 있잖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그 다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이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은 반드시 종합이 붙어야 돼요. 종합이 안 붙으면 틀려. 2개 이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어디에 많이 있어? 대도시에 많이 있죠? 수영도 하고, 그 다음 헬스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에요. 권자로 끝났잖아. 다 권리라고요. 순서는 관계없어. 승마 회원권. 그 다음 뭐다? 요트 회원권. 이렇게. 그다음 토탈 몇 개다? 14개. 14개예요. 그럼 14개를 몇 개로 줄인다? 3개로 줄인다.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준부동산, 하나는 뭐다? 각종 권리, 열거된 거. 그래서 약자가 뭐다? 골, 콘, 종, 승, 요, 요트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열거된 것만. 임차권 있다 없다? 이런 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런 거를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전세권 있다 없다? 없다. 저당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으로서 분양권 없어요. 분양권 없잖아요. 분양권은 저 취득세를 안 내는 거라고요. 잔금 치고 등기할 때 취득세 내는 거예요. 분양권은 뭐다? 소유권이 아니다. 그래서 열거된 거 14개, 14개. 반드시 이거는 암기해야 돼. 14개. 그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앤드 임목. 등기된 나무, 임목. 알아들었죠? 네. 자, 그 다음 각종 권리 8개. 그래서 길 가다가 횟집을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우럭도 보이고 광어도 보이지? 네. 광어가 보이는 순간 취득세 대상이다. 광어. 광어. 고등어는 아니에요. 광어. 그리고 광어는 대부분 양식장에서 키워요. 양식업권. 광어도 양식이 많아요. 자관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 양식장에서 키워요. 대부분. 그리고 회원권의 종류. 이거는 특징이 뭐다? 아무나 취득할 수 없는 회원제입니다. 회원제예요. 회원제 비싼 거. 5개. 골콘 종숙료. 이러니까 어떤 줌마가 질문이 들어와. 목욕탕 회원권도 과세 대상이네. 그건 아니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열거된 거 14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03번 납세 절차. 납세 절차,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뭐다? 부과와 징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부과는 뭐라 그랬어? 결정. 징수는 뭐라 그래요? 걷는 거. 그럼 부과, 징수는 어떻게 한다? 결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예요?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그래서 매년 출제되는 게 납세 절차예요. 이번에 출제된다고요. 납세 절차는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일단은 납세지. 납세지가 뭐예요? 이거 땅지자잖아.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는 항상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가요. 소재지입니다. 주소지 하면 안 돼.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걷어가는 특광도세다. 주소지 하면 틀려요. 그래서 거기 밑에 나와 있죠? 소재지, 특광도. 그리고 자치시와 자치도는 무조건 따라붙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치시와 자치도는 계속 다 따라붙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특광도세라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에 취득세 신고하러 가요? 여보세요. 취득세는 소재지 힘센 자가 걷어가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디로 가? 취득세 낼 때 광역시로 안 가요. 시군 구청으로 간다고요. 그거는 징수 유임을 받은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그럼 시군구에 신고 납부하면 그 세금은 특광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광도세다.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징수 방법 나왔네. 자, 1번 수없이 있어요. 신고 납부. 일반적인 경우 딱 밑줄 그어요. 며칠이다? 60일. 60일에 60일 날짜 계산한다고 해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찾았어요? 근데 상속받았잖아. 여기 보세요. 상속세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받으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요? 상속을 받으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해요?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죠. 그때 뭐를 납부하고 가야 된다? 취득세 납부. 그래서 상속은 절대 60일을 안 써요. 몇 개월? 6개월 또는 9개월. 이거를 정리 잘해야 돼요. 항상 6개월, 9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말일부터. 시험은 말일 빼고 출제해요. 항상 6개월, 9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라? 말일부터 밑줄 그어요. 그리고 9개월은 어떨 때 쓰는 거야?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야, 없는 경우야? 밑줄 그어. 있는 경우는 9개월이야. 없는 경우는 6개월이에요. 있는 경우. 그래서 취득세를 6개월,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 뜻이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왜 상속은 6개월, 9개월이에요? 60일은 너무 빠르죠, 그죠? 슬픔에 잠겨있는 그대에게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말이 안 되죠. 지금 재산 분할도 안 끝났는데.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보시면 3번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뭐를 납부해야 돼?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건 신고 납부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 60일이다. 신고 납부하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야. 60일은.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근데 대부분 60일 이내에 취득일이 언제예요, 이거? 매매 같은 거는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럼 잔금 지급하고 취득세 납부하고 등기 쳐야죠? 근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럼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 쳐야 돼. 60일 안 기다려요. 법무사를 통해서
바로 등기 접수가 들어간다고요. 60일은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그럼 대부분 60일 전에 뭐를 접수한다? 등기를 접수하는 거야. 그럼 등기 접수할 때 필수가 뭐야? 취득세 납부해야죠. 그래서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 그래서 첫 번째 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절대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등기 등록 뭐다?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하라. 60일은 법정 신고 기한이에요. 그래서 3번은 어떤 용어가 들어갈 때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신고 납부는 며칠일에 하라?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에 속지 말자. 그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됐고. 자, 칠판 봐요.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이행을 안 해. 아까 배웠잖아.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요. 취득세가 늘어나.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항상 고지납부. 무슨 징수야? 보통징수.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2번 취득세 납세문제가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행을 안 했죠? 안 했잖아. 그럼 산출세액 또는 적게 신고하면 부족세액에 뭐를 합쳐? 가산세를 합한 밑줄 그어요. 가산세를 합쳐서 신고 납부가 뭘로 바뀐다? 보통징수, 고지납부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보자고요.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그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럼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짜리. 그러니까 원래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이라면 취득세가 얼마로 늘어났다? 120만 원. 그럼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고지납부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네. 자, 신고 관련 가산세죠. 아까 배웠잖아. 자, 40, 20, 10 나왔잖아. 율. 40은 뭐야?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면 40이 늘어나. 그 다음 20은 뭐야? 단순 무신고. 10%는 뭐야? 과소신고.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세금이 늘어나? 10%. 20은 뭐다? 무신고. 40%는 사기부정. 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야. 그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죠? 납부고지전. 고지전, 이 가산세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신고불성실가산세. 하나는 뭐다? 납부지연가산세. 이렇게 두 가지로 아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일별로부터 1일 몇 프로씩부터 0.025. 이렇게. 그래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율을. 1번은 뭐다? 신고 관련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죠. 2번은 뭐다? 납부를 안 했잖아. 하루하루부터요. 하루하루 고지전에 하루하루 몇 프로씩부터 0.025%. 일명 납이요. 숫자가 납부와 1번 신고를 구분하자. 정리됐나요? 자, 3번. 자, 면세점이 나오네요. 자, 취득세는 면세점이 나오죠? 이거 언제나 출제될 수 있는 거. 면세점이 뭐다?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이야. 그래서 취득했다고 무조건 과세를 안 해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이렇게 숫자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이 얘기예요. 100만 원 하면 안 돼요. 얼마라고?
50만 원 이하. 50만 원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그래도 면세점이 있어요. 취득세는. 이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이 들어와. 공항의 면세점이랑 이거랑 뭐가 달라요? 공항의 면세점은 그 상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거 하는 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공항의 면세점이 아니라 취득세 면세점이에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얼마까지는 취득세가 없다? 50만 원. 5가지. 50만 원. 5번 출제됐다고요. 그럼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를 부리겠죠? 취득을 여러 번 내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이야. 한 번에 취득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1월 달에 50만 원 계약서를 써. 그럼 50만 원까지 세금이 없잖아. 2월 달에 또 50만 원 이하로 써.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분할 취득하면 꼼수 부리니까. 그래서 이거 몇 건이야? 2건이잖아. 이게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몇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봐서 그럼 100만 원이죠? 그럼 100만 원은 과세한다 이거지. 꼼수 부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2번은 뭐다? 요건이 1년 이내야. 시험장에 가면 2년 이내 하면 틀려. 1년 이내에 토지나 건축물을 각각 전후에 취득했잖아. 전후 이렇게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몇 건으로 본다? 한 건 또는 일구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포인트는 뭐만 알면 된다? 1년 이내. 왜 1년이에요?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2년 이내 하면 안 돼요. 1년 이내. 그리고 50만 원 미만하면 안 돼요. 이하야 이하. 요건이 이하. 면세점 하면은 50만 원 미만이 아니라 이하라고요. 미만하면 틀려요. 면세점. 그래서 숫자는 몇 년이다? 1년 하나. 그럼 1,000만 원 빼는데 뭐야? 얼마 들어가? 50만 원. 1,000만 원 빼는데 50만 원 들어가야 하나 1년이야. 1,000만 원 빼는데 50만 원 들어간다. 면세점. 50만 원이라고요. 왕점 빼는데 50만 원 들어가요. 진짜. 그 다음 부가세. 이거 계속 앞에 총론에서 다 했죠? 취득세는 능력이 있잖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부가세는 부동산 관련 2개예요. 2개.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함께 신고 납부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왜 취득세는 부가세가 둘 다 붙나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지난주에 했던 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둘 다 붙는다. 이유는 뭐다?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인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기초 끝났네. 자, 칠판 봐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돼. 자, 첫 번째 취득세 11월 달은 뭐다? 취득세 과세 대상 열거된 거 몇 개? 14개. 14개를 3개로 줄이죠? 부동산에 준하는 것.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 콘, 종, 승, 요토해양권. 임차권, 저당권, 분양권 이런 거 없어요. 열거된 거를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뭐 위주로 출제된다?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와 건축물, 축자가 들어가야 돼. 축자가. 그래서 건축물은 잘은 모르지만 3개를 합쳐서 세법에서는 건축물, 즉 열거된 것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납세 절차죠. 자,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야? 60일. 상속은 재산 분할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 단.
60일까지 안 기다리죠? 60일 전에 불안나니까 등기 접수를 하잖아? 그럼 등기 접수할 때는 60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언제까지 내야 된다? 접수하는 날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60일. 등기 등록하려는 경우는 접수하는 날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취득세는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은 얼마다? 50만 원 이하다. 꼼수 부리니까 여러 건을 전후로 취득하죠? 그럼 몇 년 이내? 1년 이내 합치면 얼마다? 100만 원이 되니까 50만 원이 넘어가네? 이런 경우는 과세한다. 그래서 숫자가 요건이 2년이 아니라 몇 년 이내다? 1년 이내. 왜 1년이다? 1년에 한 번 세금을 걷기 위해서 1년이야, 1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법을 배울 때는 절대 숫자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은 참 어려워요. 어렵게 출제가 되는, 어렵더라도 뭐다? 12개는 맞게 출제된다. 그래서 세법 몇 개 목표다? 10개. 그 다음 지적, 이제 뭐다? 공시법은 몇 개 맞추면 돼? 14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뭐다? 이 한 장짜리를 잘 봐야 돼요. 한 장짜리를 보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지금은 안 되지만 전체 5개 흐름을 봐야 된다고요. 그럼 한 장짜리 딱 봐. 취득세. 한 장짜리 봐요. 과세대상 나왔잖아. 한 장짜리. 꼭대기. 취득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죠? 자, 취득세는 뭐가 있다? 면세점. 숫자 적어야지. 50만 원 이하. 그래, 적으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다가. 과세대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열거된 게 몇 개야? 14개. 14개가 적혀 있는 거야. 책에 다 적혀 있어요. 14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코스의 프린트는 14개를 다 적고 나와. 알아들었나요? 이거는 기초 프린트예요. 그럼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게 몇 개다? 14개. 자, 그럼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봤어? 지금은 세로로 봤잖아. 이렇게 세로로 봤죠? 그럼 지금은 가로로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되면 이렇게 가로로 봐야 돼. 괄호. 자, 뭐 배웠어요? 배운 것만. 취득세 가로로 보자고요. 자, 이제 마무리. 괄호. 취득세는 1번 뭐다? 지방세다. 물납, 분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능력이 있으니까 일시불이에요. 그 다음 과세권자와 납세지는 물세죠. 물건 어디로 간다? 소재지. 누가 걷어가는 거야? 힘센 자, 특광도. 그리고 과세 대상은 취득행위 열거된 거 몇 개? 14개 면세점 제도가 있고, 그리고 과세 표준은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가세고 인세가 아니라 물세예요. 물세는 일정하게 뭐를 곱한다? 비례세율. 그럼 이거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배운 거 부가세. 능력이 있으니까 부가세는 둘 다 붙어. 그리고 징수 방법은 원칙은 뭐다?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는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보통징수. 그리고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하고 and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 그만하자고요. 계속 지금 공부만 하려고 그래요.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차분히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한 번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중개사 자격증은 특징이 뭐다? 개업을 할 수 있잖아. 그게 특징이야. 개업을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제자는 저기 저 어디야? 저 영월 밑에 가서 땅만 해. 거기 중개업소 한번 가봤어. 내가 물어봤어. 보증금이 1,000만 원이야. 월세가 30만 원이야. 1,000만 원에 30만 원 넣고 중개업을 하는 거야. 돈을 엄청 벌었어요, 아줌마가.
나는 왜 아줌마 앞에만 전화가 오는 거야? 자, 자관 우리 열심히 하자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